제가 오늘 건축주 입장에서 몇 네. 가지 물직구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하우징 업체에 대해서 사실 네. 저도 편견이 조금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건축 매니저가 있으시다 이러면 그분들 어쨌든 수당도 챙겨줘야 되고 그러면은 뭔가 이게 거품이 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 댓글에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이 부분 한번 조금 설명을 주셔야 나중에 댓글 세례를 안 받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큰 하우징 업체에서는 이제 좀 거품이 많이 껴있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공감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큰 하우징 업체라는 말은 그만큼 1년에 짓는 채수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업체들은 전국적으로 공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시세 파악을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만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업체들보다 단가가 비슷하거나 낮거나 높아도 조금 높아야만 사람들이 선택을 하지, 이게 하우징 업체라고 해서 뭐 50평을 짓는데 1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아마 그 큰 하우징 업체는 선택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건축도 규모의 경제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철근이든 뭐 석고든 단열재든 다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코스트가 낮아지는 것처럼 개인 업체는 하나하나 발주를 넣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일정 부분 쌓아놓고서 진행을 하면 네. 자재의 변동성이 있을 때 요즘 아파트도 중간중간에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글주택은 어때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2024년 7월에 계약을 했을 때 2026년 7월 즉 2년까지 준공한다는 전제로 계약 금액은 이제 저희가 평당가가 뭐 부가세 포함해서 660만 원 체결되면은 기준되는 자재가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2년 이내 건축주 개인 사유로 공사를 못했다라고 하면 계약금은 보존되어 있지만 그 2026년 7년의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청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년까지는 저희가 큰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은 다 보존해드리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영으로 건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자재의 변동성이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향후로도 더 많고, 이게 옛날처럼 건축자재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목조주택이 한 3, 4년 전에는 평당 시작 금액이 400 중반대였거든요. 요즘 현장 시공이라는 전제입니다. 모듈러는 배제시키고 기초공사 포함해서 600만 원대 이하가 없더라고요. 목조주택. 저희도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장 조사 해보니까 그만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나간 영상 이후로도 한글주택이 제 영상에서 주목을 받는 가장 키포인트는 이게 철콘이 평당 600만 원대. 네. 이거에 엄청나게 지금 다들 꽂혀 계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660만 원의 부가세 포함해서 외단열이 계약되고 있고 노출은 693만 원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거는 660만 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자재 계약입니다. 뭐 외장은 스타코 플렉스고 뭐 벽은 실크벽지, 바닥은 강마루, 창호는 뭐 LX, 욕실은 뭐 대림, 이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꼭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조금 공감이 안 가는 게 원하시는 걸 다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경사지붕도 놓고 콘크리트 이제 모든 슬라브가 가능한데 외장도 뭐 세라믹으로 다 치장을 하고 벽도 뭐 도배가 아닌 뭐 도장으로 다 마감하고 뭐 바닥도 포시레닌으로 다 변경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인가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걸 다 놓고 나서 금액이 뭐 900, 1000이다 그렇게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900, 1000이 나오면 그 업체들은 1200, 1300이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경쟁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게 대표님께서도 전에 언급해드렸지만 저희가 기본 제공되는 자재 자체가 중상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있다고 했을 때 이미 6, 7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분들께서 이제 눈높이가 낮진 않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많아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지, 저희가 실제로 연간 150채를 짓는다고 했을 때 100채 이상 통계를 보면 800만 원이 넘어가는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공사비라는 거는 근거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이 근거라는 게 존재하죠. 이게 설계 도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하지만 차를 사도 우리가 계약 금액과 최종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 옵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추가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 만나 뵙다 보면 네. 정말 막연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하러 오실 때 네. 미리 이런 거 준비해 갖고 오시면 상담 시간도 짧아지고 오히려
도움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알차게 챙겨가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 먼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토지는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토지가 없는데 이게 막연하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말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토지는 일단 구매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리스트가 이제 2개 정도 추려져서 계약 예정이거나 사실 그 정도는 일단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보통 몇 평에서 몇 평 정도로 예상한다, 그것조차 어려우시면 몇 인 가족이 살 거다, 우리가 꿈꿔왔던 드림하우스는 이런 것들이다, 사실 그 정도만 알고 오셔도 제가 다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웬만하면 한두 군데 업체는 좀 비교를 해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 업체가 됐던 하우징 업체가 됐던 그래야만 비교가 되고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콘크리트가 좋다라고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 말에 의심이 되신다고 하면 목조주택도 한번 만나보시고, 우선 그래도 3군데 정도 만나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예산은 회사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산 어느 정도 잡으세요 여쭤보면은 우리는 예산도 모르겠다, 이거는 참 건설적인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글주택은 네. 일단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일단 600대에 시작을 하고 대부분 이제 800 정도에 수렴을 하고 맥스로 그 정도 폭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잡고서 오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끔 또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800인 거고,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660에 계약을 했을 때 연간 100채 통계를 보면은 보통 10%에서 많게는 20% 이내에서 추가 공사 비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말 700에 끝나거나 아니면 680에 끝났던 사례도 있었고, 사실 그 항목이라는 게 하나하나 따지면 소액인데 이게 취합이 됐을 때는 보통 10에서 20%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담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기억 남는 에피소드 있으면. 훈훈한 사례는 워낙 많은데, 이게 건축 업체 선정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단위가 크다 보니까 보통 가족 단위로 왔을 때는 결정이 좀 쉬워집니다. 단독으로 혼자 오셔서 결정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평택에 10억짜리 다가구를 계약을 하신 분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랑 정말 대화가 잘 통하기도 했지만 이제 경쟁업체 미팅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오실 예정이었는데 오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저도 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흡연을 잠깐 하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분 정도 저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녀와서 계약을 이제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이 큰 결정,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결정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도 정말 좋게 잘 소통을 하고 있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난감했던 부분. 말이 계속 헛도는 거죠. 예를 들어서 40평에 예산을 3억이라고 안내를 했는데 우리는 2억 이하로 지어야 된다. 그럼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도 이제 회사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뭐 30평 이하는 현재 시공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면적 축소도 시킬 수 없고,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저희는 안 됩니다, 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 저는 되게 난감합니다. 건설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주분들께서도 투명하게 많은 걸 오픈하실수록 저도 좀 많은 걸 좀 맞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상담이 될 것 같은데, 속된 말로 패라고 하죠. 패를 잘 안 보여주세요. 이 토지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닌데 토지 주소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좀 되게 난감하고 건설적인 상담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이 회사를 신뢰해서 내 방에서 오셨다고 하시면 시간 내서 오신 거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다 소통하고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야 계약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예비 건축주님들 이 영상 보고 준비를 하실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저희 한글주택은 지금까지 이제 20년 이상 2,000채 이상 시공을 해왔고, 목조 콘크리트 다 지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주력은 철근 콘크리트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시공이 가장 까다로운 노출 콘크리트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목조를 많이 해봤으니까 목조 콘크리트를 분명하게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이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본사로 오시면, 전에도 대표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희는 설계, 인테리어 미팅,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니까 건축주분들께서 많이 좀 편리하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육지면 다 가능합니다. 도서지역, 섬지역만 제외하고는 시공이 다 가능하고, 현재는 대표님께서 36평 이상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많이 짓는 면적은 이제 40평 이상부터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건데요, 가온파 영상을 보고 오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 제가 뭐라도 대표님께 승인을 받아서 좀 적지 않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이 꼭 된다고 하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지으면 이제 10년 늙거나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는 10년 젊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